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조심하게 됩니다. 어딜 가든 누구 앞에서든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의 무게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오늘은 중심을 지닌 사람들의 철학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진짜 갑인 사람은 먼저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 존재감은 목소리 크기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죠. 진짜로 중심이 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남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흔들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누가 옆에 있든 그 사람은 늘 자기의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통일성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자기 기준이 선 사람은 비난 앞에서도 칭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갑인 사람은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조건인데 그의 태도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누가 먼저 흔들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까지는 물러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하지 않고 눈치 보며 웃지 않으며 거절할 땐 정확히 말하고 공감할 땐 깊이 들어줍니다. 그건 단호함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정돈입니다. 누구든 중심이 되려면 먼저 자기 안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눈을 가집니다. 그 눈은 늘 외부를 살피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며 스스로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선 사람은 그 눈을 안으로 돌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기준을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기준을 남에게 내주고 있진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바꾸지 휩쓸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낯선 자리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는데 주변이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없이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한 인상. 그건 카리스마도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휘둘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외부의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흔들리는 건 내 안의 판단일 뿐이다. 진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주변이 어떻든 먼저 자기 안의 판단부터 정리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위로 올라서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위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 무례를 흡수하지 않고 상대가 눈에 띄게 치장하든 자신을 과하게 꾸밀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여지는 나보다 지키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반응하기보다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중심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진짜 존재감은 누구보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흥분하지 않고 급하게 말하지 않으며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눈빛 하나에도 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시끄럽던 분위기가 찾아듭니다. 가볍던 말들이 조심스러워지고 긴장이 흐르던 공간이 차분해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엔 사람들이 중심 없이 떠다니던 자리에 그가 들어오면 기준이 생기고
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딜 가도 갑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이 분위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정돈하는 사람. 당신은 지금 공기를 따라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공기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인가요? 세 번째 이야기. 말은 짧고 시선은 깊다. 중심 있는 사람의 대화법. 많은 말이 존재감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희미해지고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어딜 가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짧게 말하고 깊이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굳이 자신의 생각을 모두 내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마디를 꺼낼 때 그 안에 책임과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침묵이 말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은 상황을 읽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정확히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조용히 물러나며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때는 오히려 말보다 시선으로 반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존재의 무게는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이 지나간 후의 여운에서 드러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남는 사람입니다. 듣고 나면 이상하게 오래 생각나고 짧은 문장인데도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 그건 단어의 선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꺼냈는가에서 오는 겁니다. 그들은 감정을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논리로 사람을 꺾으려 하지 않으며 늘 마음의 거리를 적당히 둡니다. 그 거리 속에 존중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말이란 건 존재의 진동이다. 그 진동이 깊은 사람은 말 한 줄에도 사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내 말이 스스로 정리되고 내 생각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조용히 당신 안에 있는 말을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들은 얼마나 남고 있나요? 네 번째 이야기. 쉽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존중받는다. 어딜 가든 자기를 자꾸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달라고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풀리려 하면 그 마음이 먼저 불안하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심 있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설득하지도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여지는 나보다 지켜야 할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가다. 그들은 이 철학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필요 없고 억울함을 굳이 해명하지 않으며 칭찬에 들뜨지도 비난에 서둘러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말없이 신뢰를 얻는 이유는 바로 그 신경 쓰지 않는 태도에서 옵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법.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존재의 왜곡이니까요. 중심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시간이 흘러도 같은 말과 같은 태도로 자기 존재를 증명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빛나는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시간을 설득의 도구로 씁니다. 지금 당장의 인정보다는 오래 쌓인 신뢰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임에선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고 말은 많지 않지만 언제나 무게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를 설명하느라 지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가 따라온다. 어딜 가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관계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든 같은 눈높이로 다가섭니다. 그들은 관계를 잡으려 하기보다 관계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고 호감을 잃을까봐 늘 눈치를 보며 상대의 감정에 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맞추지 않고 자신에게 어긋나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기준이 있기에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쥐려 하지 마라.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반응, 말투, 거리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태도로 있을 것인가 뿐입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은 관계에 쫓기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사람은 보내고 다가오는 사람은 머물게 하지만 그 누구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질서를 지키는 따뜻한 경계입니다. 니체는 관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요함이 깊을수록 진짜 연결은 더 단단하다.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거리를 두어도 신뢰가 유지되는 관계. 그건 내가 나답게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선택받으려 하지 않고 관계를 조율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내 삶을 해치며 지킬 것이 아니라 내 삶과 함께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그들 곁에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건 그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지키려 애쓰고 있나요? 그 관계가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않나요? 여섯 번째 이야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잡아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숨기지 않고 그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기분 좋을 땐 웃고 슬플 땐 조용히 물러나고 화가 날 땐 흥분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표현할 줄 압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 절제가 아니라 감정 통찰을 말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분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지? 지금 이 표정은 어디서 온 거지?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있는 사람. 그 힘은 단단한 자기 인식에서 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폭풍처럼 지나간다. 그때 너는 배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배를 붙드는 사람이 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도구로 씁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자신의 기분이 아니라 그 기분 뒤에 있는 이유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격앙되지 않고 감정으로 말을 던지지 않으며 감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을 남에게 풀지 않으면서도 자기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존재의 균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마음 한가운데에 머무릅니다. 어떤 감정이 오든 그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감정의 흐름에 끌려다니고 있진 않나요? 7번째 이야기.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 자리에서도 작아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항상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나? 그 불안은 조용히 자신을 작게 만들고 존재를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리를 보고 자신을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기준으로 자리를 다시 바라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내 기준이 그 자리를 바꾸게 하라. 그 말은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딜 가든 갑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우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되 생각은 굽히지 않고 분위기를 따르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환경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가 보다 그 공간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도 허둥대지 않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자기 온도를 더해갑니다. 그런 사람에겐 묘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에 있다. 그 느낌이 말없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어딜 가도 갑인 사람은 자신을 자기가 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역할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그 자리를 위해 자신을 줄이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조차 당신다움을 지키고 있나요? 8번째 이야기.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품는 사람.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 어딜 가도 갑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 강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걸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을 약함이나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겁먹은 내 얼굴을 숨기고 모른 척하며 괜찮은 척하며 애써 자신을 포장하곤 하지요.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두려움을 감정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나는 이 상황이 낯설다.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삶을 내면의 용기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니체 역시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무감각이 아니다. 감각을 모두 느낀 채로 견디는 것이다. 중심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앞에서 자기 안의 불안을 지켜보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빠르지 않고 말도 신중하며 결정은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그 단호함은 무감정에서 나오지 않고 감정을 받아들인 후에 차분한 이성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아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당신은 두려움을 밀어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감정에 머무르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나요? 진짜 중심은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 생깁니다.
9번째 이야기. 쉽게 친해지지 않지만 오래 남는 사람. 어딜 가든 중심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가오지 않습니다. 빠르게 어울리거나 쉽게 마음을 여는 스타일도 아니지요. 그들은 신중하고 관계의 깊이를 천천히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을 주면 그 관계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계도 운명이 아닌 선택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의 에너지를 줄 곳을 정하라.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넓게 사귀기보다 깊게 이어가려 합니다. 니체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와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정작 누구와도 진심을 나눌 수 없다. 어딜 가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에서도 속도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기분 따라 말 바꾸지 않고 불필요한 친밀감을 강요하지 않으며 먼저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자기 호흡대로 거리를 둡니다. 처음엔 거리감 있어 보이지만 오래 보면 그런 태도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쉽게 기대지 않고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들은 관계 안에서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거리를 둘 땐 존중하고 오해가 생기면 쉽게 흥분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래 남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나요? 쉽게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답게 머물 수 있는 관계가 몇이나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0번째 마지막 이야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딜 가도 갑인 사람. 존재감이 있고 가볍지 않고 언제나 자리를 단단하게 채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남이 정한 기준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로 자기 가치를 정하지 않으며 자기 목소리, 자기 리듬, 자기 온도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한 자는 모든 시대를 이긴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이란 결국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말을 아낄 것인가? 말을 지킬 것인가? 마음을 흘릴 것인가?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딜 가든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작은 선택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관계에 기대지 않고 자기 속도로 관계를 다져갑니다. 화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불안해도 눈을 감지 않으며 상대가 다가오지 않아도 조용히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삶을 통과하며 길들인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말을 꺼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감정을 안고 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당신만의 중심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가 만든 기준대로 자기를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비로소 자기답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조금 더 자기답게 자기 기준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떠오르게 한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여기는 깨달음이 달빛 채널이었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